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사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아카데미 사상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하는 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6,600만 달러의 추가 투입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베이온항에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였던 승객 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의 신규 가입과 갱신을 금지한 데 대해 뉴욕주 정부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일부터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이전에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해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어제 저녁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사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사상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건 처음입니다. 주요 언론들도 역사적인 승리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갑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표된 최우수 작품상까지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건 101년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이며 비영어권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것 역시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국 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출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상에 도전했지만 후보에 지명된 것도 수상에 성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것도 1955년 델버트맨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마티 이후 64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의 대사를 멋지게 화면에 옮겨준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멋진 기생충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생충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을 필두로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코, 결혼 이야기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작품상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본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세 번째 무대에 올라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거장 감독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 영화 산업의 상징인 아카데미의 최고상까지 품에 안으면서 기생충은 세계 영화 역사에 남을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6,600만 달러의 추가 투입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주와 여행객 검사가 진행되는 공항에 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자금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6,600만 달러의 추가 투입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6,600만 달러는 의회가 질병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창설한 전염병 확산 대응 긴급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금 사용 15일 전 사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한에서 미국인 800명을 수송하고 격리 방역하는 데 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기 5대가 투입됐고 현재로서 알려진 추가 수송 계획은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자국민의 검역이 진행 중인 주에는 인력을 파견하는 데 3,6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여행객 검사가 진행되는 20개 입국장의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 실험 장비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회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른 용도 예산에서 1억 3,600만 달러를 전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자금 편성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엘릭 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아직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베이온항에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승객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격리됐는데요. 승객 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던 60대 미국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베이온항에 도착했던 크루즈선에서 의심 증상을 보였던 승객 4명 모두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승객 4명 중 3명은 독감 환자로 판명받았고 다른 객실에 있었던 나머지 1명은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들에게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8일 우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미국인 여성이 지난 6일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망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사망한 첫 외국 국적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중국 내 외국인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지만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 중형사관은 최근 성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끼로 피싱 이메일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메일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바이러스 학자를 사칭해 새로운 감염 사례에 대해 경고하고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서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의 신규 가입과 갱신을 금지했는데요. 뉴욕주 정부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 보복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의 신규 가입과 갱신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가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입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뉴욕주가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면서 이민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뉴욕 주민들의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신청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연방기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차량국의 정보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미 전역 1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유일하게 뉴욕주를 상대로만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바일 위치 정보 업체로부터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구입해서 불법 체류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런 정보 구입을 위해서 12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이 2017년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모바일 위치정보 업체인 벤텔로부터 위치정보를 구입하고 불체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120만 달러를 이와 같은 정보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게임과 뉴스 등 셀폰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위치 정보 공유를 허용할 경우 해당 정보는 벤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민당국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체자 위치 추적에 이용해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당초 인신매매와 마약 밀수 적발을 위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지만 불체자 단속에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은 무선통신회사에서 셀폰 이용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벤텔과 같은 사설업체는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사생활정보센터 측은 정부가 사설업체의 정보를 구입해서 민간인을 사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보조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이전에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해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해 시행세칙과 개정된 이민 신청 양식을 공개하고 24일 이전에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경우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소송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실제 새 규정이 시행되는 2월 24일 이전에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았거나 신청한 전력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도 이민 혜택이 제한되는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이나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현금 보조와 같은 현금성 공적 보조는 이미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24일 이전 수혜 또는 신청한 전력이 있다면 예외 없이 이민국에 밝혀야 합니다. 또 24일부터는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부조 새 규정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와 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새 공적부조 시행을 허용하지 않은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리노이주 신청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가 체류 신분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불체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지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연방하원은 불체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규제 또는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직권 보호 법안을 찬성 224대 반대 194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반이민단체들의 주도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실제 수혜 자격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왔습니다. 한편 뉴욕주 역시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자 직원을 부당 대우하면 처벌하는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피고용자 이민자 직원 차별 및 보복 금지법은 지난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고 7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1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피고용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 위협이나 보복을 하는 고용주를 B급 경범죄로 취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조 8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해외 원조를 비롯한 비국방 예산은 크게 삭감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물론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예산 요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시기라 예산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방비는 0.3% 증액된 7,40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비국방 지출은 5% 삭감한 5,900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비국방 지출안 규모는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합의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해외 원조 예산도 21% 삭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온 멕시코와의 국경지역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가 계속되면서 백악관은 향후 10년에 걸쳐 예산 지출을 4조 4천억 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습니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 처방 약값에서 1,300억 달러 삭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 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 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 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비국방 예산 5% 삭감과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에서 7천억 달러 삭감은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리에는 현재 1,700곳 이상의 무인정보 단말기 링크 NYC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50여 곳은 설치 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계약서에 따라서 링크 NYC 운영업체를 상대로 벌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1,700곳 이상의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50여 곳은 설치 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링크 NYC 운영업체 시티브릿지는 한 번도 작동되지 않은 키오스크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운영업체인 시티브릿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로라 페이어 대변인은 뉴욕시가 계약서를 근거로 시티브릿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벌칙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정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과된 벌칙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정부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작동 불능이 확인된 50대의 키오스크와 관련해 뉴욕시는 최대 156만 달러를 벌칙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당초 계약에 따르면 시티브릿지는 작동이 되는 키오스크 7,500개를 10년 내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 7월까지 2,353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목표의 80%에 그쳤습니다. 특히 맨하튼 이외 지역에서는 브루클린에서만 계획대로 설치가 진행됐을 뿐 기타 지역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헐리우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인 문화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계에 종사하는 수십 명의 한인 리더들이 한미 문화 교류와 민간 외교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TV 등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곳곳에서 일하는 한인들이 뭉쳤습니다. 그동안 헐리우드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한인들이 모여 헐리우드 한인 리더 협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김버인 매직 스튜디오 대표, 에릭킴 CBS 부사장, 제이킴 파라마운트 픽처 부사장 등은 헐리우드의 진출에 고위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wave in Hollywood is amazing, and this is why we feel it's the right time to start this organization, because there wasn't anyone here to really help initiate and support all of the amazing thing that's happening with Parasite and Minari at the moment, and we really should be there to do more for the content that is representing us. That's one of the main things we talked about when we first got together is how do we amplify the Korean American Korean story. And I work in television and there's so many Korean American writers and directors and actors coming through, and we want them to know there's a community and an organization that's there to help them and support them. 한인 리더들은 헐리우드 문화예술 분야에 진출을 원하는 한인들을 지원하고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백인과 흑인 위주의 헐리우드에서 한인 배우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배우로서 제가 작품을 이제 고를 때 저한테 무슨 미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국산 뭐 감독님 아니면 screenwriters or 다른 배우들하고 이제 여기서 같이 만나서 같은 작품을 이제 우리의 퍼스널 스토리를 할 수 있으면.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인 콘텐츠에 대한 주류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한국 정부의 기대도 큽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 리더들에게 영화와 문화산업 교류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한미 공공외교 민간대사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으로서 이제 우리가 통상 경제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 영화, 또 K-팝 이런 문화산업에 대한 외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역점을 좀 두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한인 리더협회는 런칭 후 공식 첫 행사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영화 기생충의 수상을 염원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화예술의 허브인 헐리우드에서 뭉친 한인들의 저력이 한류붐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A형 간염 확진자가 4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전보다 14배나 급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년 사이에 주민 42명이 A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생한 A형 간염 확진자보다 1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마약 사용자와 노숙 생활을 경험한 주민들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들은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받고 규칙적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형 간염은 주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나며 대부분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그 후손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싶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전수자 명단은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7일 뉴욕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을 비롯해 상용 운전면허증과 각종 면허 재발급, 차량 등록증 갱신 및 재발급, 운전 경력 조회와 주소 변경, 차량 번호판 반납 등 모두 68개 종류에 달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정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과 음료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2040년까지 시정부에 소속된 모든 차량은 전기차로 교체해야 하고 시정부 소유 건물에서는 천연가스 및 화학연료 사용이 금지됩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이 6일 이와 같은 행정명령 3가지에 서명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21온스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과 음료수 판매 및 구입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소 100만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및 음료수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8일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2020년 호남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향후회는 향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용선 상임 고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마틴정, 루시킴, 서민석, 정다은, KT김 등 뉴욕 일원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0를 전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아침에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 낮에도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